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테리어 관련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인테리어 영상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영상을 보고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공사를 준비하다 보니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실패하지 않는 인테리어 공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인테리어 공사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구현된 집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많은 비용을 들여 고급스럽게 만든 집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겉보기 멋진 집이라도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니즈에 맞지 않는다면 성공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저는 인테리어 공사 성공은 이상과 현실의 갭을 줄여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집의 모습이 90% 이상 구현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내가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정확히 아는 것. 공사 결정 후 저도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원하는 컨셉, 이미지, 톤과 같은 미적이고 추상적인 부분부터 거실, 주방 구조나 자재 같은 구체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막막하죠?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오래 살 집이면 전체 공사가 필요하지만 2, 3년 머물 집이면 간단한 공사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하루 일과 취향, 니즈 등을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글과 사진을 첨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PPT를 만들었어요. 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저 PPT를 만들었던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원하는 모습을 90% 이상 구현시키는데 큰 공을 한 것 같아요. PPT에 참고한 사진들, 집에 대한 아이디어나 고민은 인테리어 업체 블로그, 인스타, 오늘의 집 앱, 세린카페를 이용했어요. 특히 유명한 디자인 업체로 알려진 곳들은 제가 원하는 도화지 같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집,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런 사진들을 보이는 대로 저장하고 참고하려고 PPT에 넣었어요. 수집한 사진이 100장 이상 넘고 계속 보다 보니 덜 예쁘거나 실용성이 떨어져서 아쉬운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제가 진짜 원하는 집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지더라고요. 둘째, 내 니즈를 정확히 표현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작성했던 PPT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없고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주세요. 우선 목차를 짜고 가장 먼저 집 전체 컨셉이나 구조부터 적고 그 다음엔 공간마다 구체화했어요. 먼저 추구하는 집 느낌, 컨셉이랑 이미지예요. 특히 제가 이때 인테리어 쇼님 영상에 빠져서 산모에 집중해서 도화지 같은 집을 원한다는 인식을 주고자 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그린 집 평면도인데요. 대략적으로 가구, 가전 위치를 파악해서 전기 공사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예상 견적, 공사 기간, 그리고 기타 요구사항도 적었어요. 실제 비용이 견적을 많이 초과하긴 했지만 우선은 저와 업체 간에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상 견적을 적었습니다. 이제 현관부터 각 방에 대한 제한사항인데요. 저는 컨셉, 구체적인 요구사항 두 가지로 나눠 작성했어요. 남편이 필요로 하는 수납 공간, 차키나 카드 지갑을 둔 작은 선반이 필요하다고 적었고요. 실은 화이트 앤 어두운 우드마를 컨셉에 확고한 뜻이 있어서 적었고 조명 부분은 참고 자료만 넣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 같은 우드도 색상에 따른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루 사진을 넣었고요. PPT 만들 때 꿀팁! 좋아요, 싫어요 두 가지 모두 사진을 넣어서 좋고 싫음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거예요. 특히 싫어요가 제가 원하지 않는 걸 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진짜 열정이 넘쳐서 상판, 타일, 싱크대까지 어디서 좋다는 건 다 주워 듣고 예쁜 거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좀 변태 같은 면이 있어서 선과 면이 딱 맞고 끊기지 않길 원해서 그런 내용도 참고 사진으로 첨부했고요. 욕실은 욕조, 샤워부스 둘 다 참고 사진을 첨부했어요.
저희 부부는 욕실에서 머리를 말려서 거울 뒤편에 드라이기 수납 공간과 콘센트 필수였고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제가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잘 넣어줬습니다. 저희 부부의 하루 일과를 보니 대부분 시간은 거실에서 보내고 안방은 진짜 잠만 자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뺐어요. 그치만 침대 양옆에는 조명이 있었으면 했고 근처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넣어봤어요. 다음 드레스룸인데요. 방이 작아서 붙박이장 시공하면 남는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마지막 서재는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확 바뀔 것 같아서 시공을 최소화하고 도배 조명만 했습니다. PPT 끝! 셋째, 내 니즈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실패 없는 공사를 위한 마지막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공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각 공정에 따른 일정이 나오는데 전 공정을 확인할 순 없더라도 중요한 날은 직접 현장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특히 목공, 타일, 도기, 가구 공사인데요. 목공은 집에 뼈대 골조를 만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대로 틀이 갖춰지는지 확인하면 좋고요. 타일 공사는 생각보다 사소한 실수가 생기는 현장이에요. 저와 제 지인 모두가 겪었던 일인데 시공하기로 한 타일이 아닌 타일로 잘못 배송이 됐어요. 저는 공사 전날 현장에 갔다가 알아봐서 다행히 시정됐는데 제 지인은 공사가 다 끝나고 알았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생길 수 있거든요. 타일 색상과 무늬가 비슷한 종류가 워낙 많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유로 도기 공사 때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제품이 잘 설치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저는 공사하는 동안 근처 친정에 머물면서 거의 매일 퇴근 후 산책 가는 셈 치고 갔었는데요.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공정도 엄청 많지만 집에 대한 애착이 커서 그 과정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90% 이상 구현된 집이 결과로 나왔어요. 정말 만족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부끄럽지만 제 PPT 제안서와 함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 실패하지 않는 공사 방법 소개해봤어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